누구 여기 공매 배분 요구를 했는지 이것도 이걸 무슨 소리인지 또 못 알아듣시는 분들이 있으실 수 있는데 이 경매에는 배당 요구 종기라는 게 있어요. 그래서 이게 경매 시작할 때 그거를 언제까지 배당 요구를 하십시오 이렇게 돼 있거든요. 임차인들은 등기부에 기재가 안 돼 있잖아요. 그죠? 등기부에 임차인 본인께 기재가 안 돼 있는 분들이 대부분이죠. 그래가지고 그런 분들은 배당 요구를 꼭 하셔야 되는 겁니다. 그 다음에 근데 안 하셔도 되는 분들이 있어요. 어떤 분들이냐면 임차권 경매가 되기 전에 경매 개시 결정이 되기 전에 임차권 등기가 되신 분들이 있어요. 미리. 그래가지고 그런 분들은 경매의 배당 요구를 따로 안 하셔도 됩니다. 근데 그런 분들이 아닌 이상은 거기다가 배당 요구를 하셨는지 꼭 적으세요. 언제 배당했는지. 이거는 경매가 만약에 대부분 이제 본인이 모르는 경우인데 어떤 경우냐면 임차인한테 통지가 안 오고 경매가 되는 경우도 있어요. 시작되는 경우. 그래서 내가 내 등기부 등본을 살펴봐야 되는 상황이 생길 수가 있어요. 어쨌든 경매가 시작되면 배당 요구 종기까지 배당 요구를 못하면 큰일 난다 이렇게 일단 먼저 하시면 됩니다. 그렇게 하시고 다만 내가 선순위인 경우는 좀 달라요. 자기가 선순위인 경우 배당 요구를 못해도 그 낙찰받은 사람이 내 거를 무조건 인수하게 돼 있거든요. 그래서 내가 대항력을 계속 유지할 수가 있어요. 그럴 경우에는 그걸 낙찰받은 사람한테 내가 보증금을 받아낼 수가 있어요. 그거는 알고 계시라는 것입니다. 대신 배당 요구를 안 했으면 그 전체 내에서는 돈을 받을 수가 없어요. 그다음에 경매 매각 유예 정지가 긴급하게 필요한지 여기다 이제 매각기 이름이 결정이 돼 있으면 여기다 체크를 꼭 하셔야 된다. 그래서 그러면 그냥 체크만 하시면 되는 게 아니고 경매 사건 번호 막 이런 것들이 이제 아까 적으라고 돼 있는 부분이 있잖아요. 그런 것들 통지서라든지 여기 같이 있어야 이거를 좀 확인할 수가 있는 거예요. 그래서 여기는 이제 이렇게 다 이름 쓰고 도장 찍고 대리인이라면은 여기다가 이름 쓰고 전화하고 이분들은 이제 위임장도 이제 여기다가 저기 해야 되겠죠. 위임장 양식 다 있습니다. 이렇게 하면 이제 여러분들이 신청서를 이제 쓰시는 1차적인 기본 기초 지식은 아시게 된 거예요. 근데 이제 실내용 중에 제가 아까도 말씀드린 제일 어려운 게 요거라고 말씀드렸죠. 전세 사기 관련돼서 이 4, 5, 6분이 제일 어렵다고. 그래서 그냥 덜커덩 이렇게 쓰시지 말고 법률 상담을 꼭 받으셔서 내용에 대해서 확인하시고 하시는 게 좋겠다 말씀을 드립니다. 신청서에 첨부할 수 있는 서류들을 좀 안내를 해드릴게요. 그래서 임대차 계약서 4번 당연히 제출해야 되겠죠. 주민등록표 초본 요건 이제 언제 주민등록이 됐는지 확인하려고 하는 겁니다. 그다음에 주소 변동이 있었으면 다 나오게 떼셔야 됩니다. 그다음에 경매 공매 관련된 서류 4번 통지서 이런 것들도 있고요. 만약 통지서가 잃어버렸다 그럼 울지 마시고 등기사항 정부 증명서로 제출하면 됩니다. 거기에 나와 있어요. 그러니까 이거 잃어버렸다고 오시면 안 되고요. 그다음에 판결문 또 지급명 이런 거 받으셨으면 그런 걸 확인할 수 있는 서류. 그러니까 당연히 판결문이겠죠. 그다음에 그 밖에 여러 가지 3조 1항의 요건들을 증명할 수 있는 재반 서류들입니다. 임차권 등기했다면 주택 등기부 등본이라는 게 되겠죠. 또는 임차권 등기 명령 결정문 같은 게 되고요. 보증금 3억 원 이하에 대해서는 제가 아까 말씀 많이 드렸습니다. 임대차 계약서 뿐만이 아니라 이 3억 원을 초과할 경우에 해당되는 보증금 피해, 그다음에 자기가 만약에 전세 대출 받았을 때 전세 대출을 못 갚게 되는 사정 이런 것들에 대해서 상세하게 기술해 주시면 됩니다. 그래서 대출 서류 같은 것도 같이 내시면 좋겠죠, 당연히. 그다음에 다수 임차인에게 변제를 받지 못해서 피해가 발생했다 이렇게 되는 사례들은 예를 들어 파산회상, 임대인의 파산회상 같은 경우는 임대인의 파산 선고 결정문이나 해당 개시 결정문 이런 것들을 떼실 수 있어요.
자기가 이해관계자이기 때문에 떼실 수 있습니다. 네. 그다음에 임차주택 경북내 도시 같은 거나 이런 것들은 뭐 거기 보면 경북 등기부등본에 경북에 게시된 거는 나오거든요. 그거 하시면 되고, 그다음에 압류된 것들도 그 등기부등본에 나오니까 그거로 대체하면 되고요. 그다음에 집행권한 이런 것들은 아까 판결문 증명령 이런 것들 이런 거로 되는데, 다른 사람이 한 거는 임차인이 알 수가 없으니까 요거는 정부가 조사해 주는 겁니다. 그다음에 동일임대인의 다른 피해자 임차인들이 막 여러 발생했다는 거 이런 사정을 알고 계시면 서로 품앗이해서 증거들을 서로 공유를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그다음에 뭐 여러 가지 또 이제 사호와 관련된 소리들이 있는데, 이 사호가 제일 어렵다고 했잖아요. 요 관련돼서 예를 들어 전세사기 의도를 증명할 만한 서류 예시로 임대인에 대한 고소장, 서류 또는 검찰이 이미 공소 제기를 했으면 공소장 이런 것들, 판결문 뭐 이런 것들을 얻어보실 수 있으면 하시면 될 것 같고, 그다음에 그 밖에 서류 뭐 수사기관에 만약에 제출한 진술서가 있다 그러면 그 진술서 다시 복사해 오실 수 있거든요. 경찰서 가셔서 그런 것들 이제 가지고 오셔가지고 같이 첨부해서 제시나 다른 분들이 또 어떤 진술서서 뭐 제출하신 게 있으면 그런 것도 서로 같이 이렇게 해가지고 복사해가지고 같이 내시면 될 수 있다. 만약에 이제 같은 한 동에 막 여러 사람 발생했으면 이런 것이 가능하겠죠. 그다음에 예를 들어 본인 포함해서 동일임대인의 다수 피해자들의 임차주택에 대해서 이렇게 경매 막 이렇게 됐다 이러면 등기부등본 같은 것을 이런 거 제출해 주시면 될 것 같아요. 그다음에 임대인과 주고받은 문자 메시지 같은 것도 여기에 해당되는 사항이고요. 합통 문자 메시지, 그다음에 증인이 될 만한 사람이 진술서가 있으면 진술서, 뭐 이런 것들이 좀 하나의 방법이 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다음에 뭐 개인 정보 수집 동의서 뭐 이런 것들은 보시면 되고, 대리인이면 지금 대리권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들을 이런 거 제출하면 될 것 같고요. 나머지들은 개별적인 거라서 요거는 거기 안내 그 자체 서류 양식의 자체 안내가 있거든요. 그거 좀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다음에 이제 전세사기 피해자 결정 신청 접수처, 부산광역시 어디예요? 주택정책과입니다. 주택정책과로 안내가 되네요. 이게 법이 한시법입니다. 그래서 세월아 내월아 하고 있다가 이 기간 놓칠 수가 있어요. 2년 내에는 꼭 하셔야 되는 시간. 시작은 지금 6월 1일부터 시작 이미 법이 시행이 됐어요. 그러니까 2년까지만 시행을 하는 겁니다. 다만 여기에서 이제 피해자로 결정받은 사람 또는 피해자로 신청한 사람들에 대해서 그 신청을 거기에 다 못 끝낼 수도 있잖아요. 그러니까 피해자 결정을 그때까지 못 받는 분들은 그 후에도 결정을 했다. 이겁니다. 그래서 그때까지 신청을 하시면 된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피해자 지원위원회나 이런 것들도 한 6개월 정도, 추가 3개월 정도까지, 최대 9개월까지는 추가로 더 연장해서 결국할 것으로 예상이 됩니다. 지금 요게 요거는 좀 전에는 전세 사기 피해자라고 제가 설명해왔잖아요. 요거는 정부에서 기존에 발표했던 대책이에요. 그래서 전세 사기 피해자는 아니더라도 전세 보증금 못 돌려받은 피해자들에게 추가적으로 지원되는 대책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게 허그에서 시행하는 거거든요. 이것도 좀 확인해 주시면 될 것 같은데요. 이 유형이 어떤 거냐면 보증금 위반한, 보증금 임대차 계약 종료 후 1개월이 지났음에도 불구하고 전세금을 못 돌려받은 자로서 임차권 등기게 되어 있는 자, 사람들도 여기에 대해서 지금 지원이 되는 부분이 있다. 그다음에 경북매로 낙찰로 이미 쫓겨나갈 사람들은 이렇게 해서 보증금을 일부를 못 돌려받는 분들, 이런 분들에 대해서 또 지원이 되는 것이다. 그다음 비정상계약, 이게 아마 전세 사기를 주로 염두에 둔 겁니다. 허위 신탁사 동의 없이 계약 뭐 이런 것들, 이런 사람들에 대해서 이렇게 해서 돈을 못 돌려받는 분들에 대해서
이제 지금 우리가 주로 여기가 전세 사기와 관련된 그 부분인데요. 이런 피해자들에 대해서도 그냥 기존에 발표됐던 것들이 있습니다. 그게 뭐냐면 금융지원 뭐 이런 것들이고 무이자 처리 대출 또는 대환 대출 뭐 이런 것들이 있습니다. 근데 이게 그 대환 대출이 좀 한계가 있는 게 부부합산 소득 연 7천만 원 이하여야 되고 순자산도 5.6억 원, 0.6억 원 이하여야 됩니다. 그런 좀 조건들이 좀 있어가지고 개별적인 조건들이나 이런 거는 제가 다 자세하게 설명할 수 없고 전세사기 피해지원센터에서 자세히 설명을 좀 받으시면 되겠습니다. 그리고 주거 지원을 진짜 쫓겨나가시는 분들이 가끔 있잖아요. 그런 분들에 대해서 이제 주거 지원용으로 이게 또 발급되는 것이 있습니다. 그래서 전세 피해자면서 귀책 사유 없이 쫓겨나가는 분들, 주거 이전이 필요한 분들, 예를 들어 경매 낙찰로 퇴거당하시는 분들, 비정상 계약으로 쫓겨나가시는 분들, 법원의 퇴거 명령 받으시는 분들, 또는 뭐 질병, 생업 등의 사유로 40km 이상 이사 가시는 분들, 이런 분들에 대해서 지원을 해줘서 이제 긴급 주거를 여기에 배정을 해가지고 하시는데 지금 대부분 긴급 주거들이 좀 주거의 질이 좋지 못하다는 평들이 좀 있어요. 그 되게 지하주택인 경우들이 많이 있고 지하주택이 아니더라도 주택의 품질이 그다지 좋지 못하거나 면적이 넓지 못하거나 해서 가족 이사하기 좀 어렵다 이런 경우들이 좀 꽤나 있으니까 그거는 지금 현재 상황은 제가 부산 지역 상황까지 제가 정확히 모르거든요. 한번 여러분들이 체크를 하셔야 될 것 같습니다. 이 내용들은 지금 질의응답도 해야 되고 그런데 계속 이렇게 하면 안 될 것 같아서 우리가 여기까지만 일단 하고 일단 질의응답을 드리는